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맞죠? 예. 내로남불, 위선, 무능 결국은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민주당이 이렇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그것을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결국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자 어제 야당이 항의 방문을 한 과정에서 나온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요,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단어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을 한 셈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자, 글쎄요, 이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 무능 등의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내린 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은요, 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1100년 전 관시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일 수. 선관위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사용하려던 국민의 투표가 답입니다.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투표, 또 이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투표 독려 문구인데요. 국민의힘의 당명을 떠올리게 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또 일찍 뭐 이런 캠페인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또 기호 1번을 찍으라라고 의미를 연상시킨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훈훈한 봄바람, 그리고 서울을 세우는 훈풍이 불어오는 날, 뭐 이런 것들도요, 같은 이유로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전투표하고 이래요. 1번 때문에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저희가 이 채널에서 방송하다가 여기서 방송국 로고로 사전투표하고 이래요. 그럼 큰일 나죠. 네. 왜냐면 중립성을 갖춰야 되는 언론사가 오해할 수 있는 멘트를 내간 거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하면 1번 찍으라고 하지 2번 찍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전투표 이래요는 당연히 본인들을 네. 본인들을 찍으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당연히 본인들 찍으라는 얘기 다른 사람 찍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민주당 찍으라는 문구,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찍으라는 문구는 그 정도는 저는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저는 인정해준 걸 맞다. 네.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립성을 네네.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선거의 당사자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해줘서 좀 원활하게 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네.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 같다. 너무 빡빡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참 오래된 논란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4대강 반대하는 거 현수막 걸려고 하니까 못 걸게 하고 동영상 게시하려고 하니까 못 걸게 하는, 네. 못 게시하게 하는데 정부의 또 4대강 홍보 동영상은 그대로 두는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 손가락 표시 같은 경우 옛날에 못하도록 못하게 했었죠, 했었잖아요. 한때. 근데 작년부터는 또 되고요. 풀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을 넘나들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어왔던 문제이긴 한데 네. 유권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불허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거법을 차라리 좀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차라리 국회에서 선거법상으로 선관위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네. 표현의 자유를 늘리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선관위에서 아니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만큼 이제 또 선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이 야당의 선관위 방문 과정에서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간에 아주 날선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오갔을까요? 들어보시죠. 조 의원께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나온 책자에 관여돼 그건 있다고 제가 알 수 합니까? 없습니다. 전 그걸로 고발돼서 검찰에 1년간의 수사도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 국민들에게 믿으라 그래요. 캠프에 관여한 사람도 빠졌다는 항기가 많이 나오는데 캠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책자에 캠프 관여자라고 나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한 건 안 한 거지. 그건 청문회 과정에서 저 무차에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공정은 본인들이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원은 9명인데요. 이 9명 인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9명 중에 7명이 이른바 친여 성향의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도 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선관위 구성은 대통령의 임명, 대법원장이며 국회는 네. 여야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파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뭐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유리한 사람 추천하는 게 저 자체가 정파성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 임명하고 대법원장 지명인데 사실은 중앙선관위란 것이 선거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야가 각자 임명하는 거야 정파성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통령의 임명은 조금 정파성보다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저는 옳다고 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노정희 위원장하고 방금 나왔던 조혜주 선관위원인데 뭐 저는 뭐 노정희 위원장이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파적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전 영상 봤던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동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굉장히 오해 사기는 좋죠.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말했듯이 이게 승리한 대선 캠프의 백서의 멤버로 들어가는 거 일종 훈장이거든요. 안 한 사람도, 활동한 사람도 지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캠프 멤버라고 저기 대선 백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대선 캠프 사람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조혜수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는 임명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인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